얘들아 안녕. 오늘 수능 독해 11페이지 한번 해볼게요. 11페이지, 19페이지 이어서 나오겠습니다. If I feel pain,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또는 심지어는 아주 좀 희미한 형태의 으스스한 느낌이라도 느낀다면,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조금이라도 아프다면 이 말이죠. 그렇다면 I need to communicate, 나는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전달을 해야 됩니다. 뭘 전달해야 되냐면요, what that feels like,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달하기 위해서는요, I need to use, 나는 사용해야 하는데 무엇을 사용하냐면 modes of expression, 어떤 표현의 모드, 표현의 형태, 표현의 방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어떤 방식이냐면요, that are outside of my sensation, 나의 감각 이외에 있는 표현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얘는 바깥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몸 안에 일어나는 고통이나 이런 걸 느끼면 내 감각 밖에 있는 어떤 형태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이런 말이겠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물어볼 수 있어. On a scale of 0 to 10, 그러니까 0부터 10까지 중에, scale 하면은 숫자 이렇게 눈금 같은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부터 10까지 중에 how bad is the pain, 얼마나 아픈 거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내 안에 있는 이러한 느낌, 그런 거 말고 outside of my sensation, 내 느낌 바깥에 있는 그런 의사소통의 도구로서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예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나한테 0부터 10까지 중에 얼마나 아프냐라고 물어보면 at that moment, 그 순간에는요, I am being asked to, 나는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I am being이랑 연결되고 attempting이랑도 연결되죠. 나는 질문을 받고 그리고 시도하려고 하는 거야. 뭐를 하려고 하냐면요, translate A를 into B로 translate 하면 번역하다, 바꾸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an individual experience, 나의 개인의 경험을 something socially knowable. 그래서 지금 사회적으로 알 수 있는 걸로 바꾸려고 하고요. something outside both me and you. 나랑 너 둘 다의 바깥에 있는 어떤 것으로 바꾸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를 하자면 뭔가 아프고 고통스럽고 이거는 내 안에 있는 것, 그리고 너의 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그 사람도 나랑 얘기를 하는 상대방도 이거를 그들 스스로의 감각으로 느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너와 나 모두 바깥에 있는 어떠한 형태로, 그게 이제 스케일이죠. 이러한 형태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in ing를 보시면 뭐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in making that translation, 그 바꿈,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나는 modify, 좀 수정을 할 수도 있어요. the original sensation, 내가 원래 느꼈던 감각을 조금 수정할 수도 있다. 그 예시가 밑에 나오죠. 나는 I think it's about an 5, 0부터 10까지 중에 5 정도 되는 것 같아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modify 했다는 것은 어디서 할 수 있냐면 you then say, 그럼 네가 말하겠지. 뭐라고 말하냐면 well that's reassuring, 다행이다. since, 왜냐하면 last week, 저번 주에는 you thought it was an 8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고통을 얼마나 느끼는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modify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번 주에는 8이었는데 보니까 5 정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를 modify도 했다. 이렇게 그런 기능도 있더라라고 그래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은, 그러면 내 안쪽에 있던 고통을 밖으로 드러내고, 그 다음 첫 번째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했고요. 두 번째는 그 트랜스레인 과정에서 modify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확장되는 내용은 이거예요. 그러고 나면은 re-experience my condition, 나의 몸 상태, 나의 그런 증상들을 재경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In relation to this new depiction, 여기서 말하는 것은 on the scale of 0 to 10에서 저번 주에는 8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5가 됐잖아. 그러니까 나의 몸 상태에 대한, 나의 고통에 대한 새로운 묘사에 관련해서 나의 증상을 다시 경험할 수도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As such 하면 그렇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something outside of me, 내 바깥에 있는 것, 여기서 말하는 것은 내가 내 고통을 아까 표현을 했던 스케일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내 바깥에 있던 그런 스케일이요, has given, 주었어. 무엇을 주었냐면 shape and definition, 모양과 정의를 주었습니다. 어디한테 주었냐면요, something inside, 안에 있는 어떤 것한테 모양과 정의를 주었다. 이게 말하는 것이 modification이랑 re-experience를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내 고통을 내 바깥에 있는 그런 스케일을 통해서 드러내려고, translate 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그것을 modify 하게 되고 re-experience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나한테, 내가 느끼는 고통한테 새로운 모양과 새로운 정의를 내려준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만약에 반면에 I am unable to describe my sensation, 내가 나의 감각을 묘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게 뭐랑 똑같냐면요, 지금 얘랑 병렬로 연결되고 있죠. To give it socially shareable form,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는 형태를 주지 못한다면, 그래서 unable to 똑같이 연결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나의 감각을 묘사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그 감각을 나눌 수 있는, 아까 translation form을 주는 거였잖아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나눌 수 있는 형태를 주지 못한다면, 즉 나의 고통을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없다면 나는 남겨집니다. 어디에 남겨지냐면요, in a kind of incommunicable limbo, 림보는 불확실한 상태라고 나와 있죠. 의사소통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지게 돼요. 그리고 그것은 지금 which brings, 가져옵니다. 뭘 가져오냐면 그것과 함께 additional forms of distress, 지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는요, 추가적인 고통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고립시키기 때문이죠. I cannot get anyone to understand my pain, 그래서 요렇게가 안 된다면 그 어떤 사람도 나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앞쪽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요,
나의 안쪽에 있는 나의 고통, 내가 느끼는 이 감각의 고통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트랜스레이트하는 도구로서 스케일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 스케일로 나의 감정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그 감각을 다시 재경험하게 되고 조금 수정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스케일을 사용해서 나의 감각, 즉 0부터 10까지 숫자를 사용해서 나의 감각을 표현하는 그 과정에서 그 과정 자체가 나의 고통을 좀 수정시키기도 하고 되돌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 바깥에 있는 무언가가 나의 안에 있는 고통의 모양과 정의를 내려준다라는 것은 숫자 0부터 10까지 사용하는 그 과정이 트랜스레이션 과정에서 나의 고통을 조금 바꾸거나 뭐 재경험시켜주거나 이렇게 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선택지 골라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음 걸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19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얘는 좀 지우고. 19페이지에서는요, drawings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그림이지, 그림. 그림을 그리는 행위, 그림을 그리는 것은 add value, 가치를 더할 수 있다는데 by ing 함으로써 그리고 ing 함으로써 가치를 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이 행위는 어떻게 가치를 더하냐면요. connecting, 뭐랑 뭐를 연결하냐면 인지를 어디에 연결하냐면 physiology, 생리학이죠.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몸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감각이라든지 변화라든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지가 나의 몸과 연결함으로써 가치가 더해지고요. 두 번째는 다른 감각들을 포함시킴으로써 가치를 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drawing스는요. 꼭 우리가 말하는 그런 그림 있잖아. 왜 회화 같은 거 그런 것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보시면 글자를 쓰거나 낙서를 하거나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전부 drawings의 이 맥락에서는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추가적으로 얘기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좋은 그림, 좋은 낙서, 좋은 글쓰기라는 것은 develop their relationships, 어떤 관계를, 그들의 관계를 개발시키는데요. 누구와의 관계냐면은 with the reader, 뭐 글이 아니니까 독자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뭐 그림을 보는 사람 또는 그것을 읽는 사람 어쨌건 간에 내가 뭔가 끄적끄적한 거,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보는 사람과의 관계를 개발시킵니다. From the initial eye contact, 딱 눈으로 보는 그 순간부터 그 뒤에까지. 그래서 내가 어떤 그림을 딱 봤단 말이야. 눈으로 딱 그거를 보는 순간부터 그 다음에 오는 모든 일련의 과정에서 독자와의 관계를 개발시킵니다. To draw in other senses, 다른 감정을 끌어 들어오는 거죠. 어떤 감정이냐면요. Then 그렇게 되고 나면 start working together.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To give the picture a greater meaning. 더 큰 의미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요.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림이라는 건 밑에 글씨 쓰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부터 다른 감각을 끌어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감각이랑 함께 그 내가 보고 있는 그 그림에 대해서 의미를 더 증폭시킨다. 그게 뭐 하고 있는 거냐면 add value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무슨 방법을 통해서 감각을 더하는지를 한 번 더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이제 예시가 하나 나오는데 맵을 얘기하고 있어요. good map, 좋은 맵이라는 것은, 지도라는 것은 너를 뭐 하고 싶게 만드냐면 touch the image, 이미지를 터치하고 싶게 만듭니다. 지금 다른 감각이 들어왔죠.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터치하고 싶게 만들어요. 그 다음 find interrelationships, 그래서 상호작용, 상호관계가 무엇인지 찾고 싶게 만들어요. 근데 읽으면서 이게 뭐지? 이게 어떻게 다른 감각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문장의 구조적으로 봤을 때 터치는 만지는 감각, 그 다음 토크도 말하고 듣는 감각이기 때문에 얘도 맥락에서 감각으로 쓰였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앞부터 보자면 좋은 지도라는 것은 너로 하여금 감각 1번 터치하고 싶게 만들어주고요. 2번 뭐 상호관계를 찾고 싶게 만들어줘요. 이게 이 글에서는 어떻게 감각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건 감각이겠거니 하고 해석하는 게 정확하겠더라. 그 다음 3번 talk to the person next to you about it. 그 그림의 그 지도에 대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랑 말하고 듣고, 이것도 감각이죠. 이러한 감각들을 이런 감각들을 불러일으켜서 너한테 그런 감각들을 인바이트 하고 싶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맵의 구체적인 사례가 또 나오는데 if you ever been in London, 런던에 가봤다면 you may recall, 너는 떠올릴 수 있을 거야. 뭐를 떠올리냐면요. how tactile the tube map is. 지금 이 형태가 의, 주, 동의 형태로 명사, 절 역할을 하면서 recall의 목적어 기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맵이 너의 다른 감각들을 가져오는 예시로 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지하철 지도가 얼마나 촉각적인지를 기억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 것과 이어서 얘기를 하자면 좋은 그림은 다른 센스를 사용할 수 있대. 그러니까 좋은 맵은요. 눈으로 보는 거 말고도 텍타일하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텍타일로 대표되는 다른 감각들이 같이 올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맵은요. 지도 맵은 너로 하여금 뭐 하게 하냐면 1번, 2번, 3번 이렇게 하게 만듭니다. 이것들이 다른 감각을 나타내는 표현들이죠. To trace your route with your finger. 자, 이거는요. 너의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있잖아. 뭐 무슨 역 이렇게 있으면 손가락으로 여기서부터 여기 가려면 길이 이렇게 생겼나? 이렇게 한번 손으로 쭉 따라가 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텍타일하죠. To share your perspective on it. 그 맵에 대한 너의 관점을 with your traveling companions, 같이 지금 여행하고 있는 친구한테 나누고 싶게 하고요. 그 다음 to annotate it with additions, reminders and doodles. 그래서 추가적인 설명이라든지 여기서 내려야 돼라는 그런 알려주는 문구라든지 그 다음에 낙서라든지 이런 것으로 추가적인 의견을 달고 싶게 만듭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촉각이라고 했지만 중간에 보면은 뭐 얘도 촉각이라고 볼 수 있고 얘도 촉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거는 왜 촉각이지? 뭐 앞뒤 내용에서 촉각적인 추가적인 설명이 주어지겠죠. 근데 우리가 문장을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얘랑 마찬가지로 촉각과 촉각 사이, 즉 다시 말하면 눈으로 보는 것 이외의 다른 감각과 다른 감각을 같이 불러 들어오는 그런 맥락에서 감각, 다른 감각, 다른 감각 이렇게 세 가지 다른 감각을 보는 것 이외에 불러 들이킨다라고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맵이 다른 감각들을 불러들여서 add value 하는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그 뒤에 거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얘를 조금 지우고 recent studies have shown,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even doodling, can aid recall
can aid까지 동 이렇게 해서 의주동이 덩어리로 명사절 역할을 하면서 have shown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가 아까 런던 맵 말고 다른 예시를 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예시냐면은 doodling, 그 낙서하는 거. 이게 어떻게 다시 상기시키는 것,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거죠. 기억하는 것과 참여를 더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있었더라. 그게 뭐냐면 as former GM Vice Chairman Bob Lutz라는 사람이 말했는데 I can look at old sketches. 오래된 스케치가 doodling이죠. 내가 이렇게 낙서해놓은 거를 보면은 done in meetings 40 years ago. 40년 전에 미팅에 했던 그런 스케치를 보고 여기다가 연결되는 거죠. experience,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recall, 상기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of the room, the table, and the voices. 보시면 뭐 방이라든지 그때 내가 미팅을 했던 테이블, 그다음 목소리들 이런 것들을 재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주어진 거예요. 두드를 했더니 recall, 그 내용이 기억이 나고 방이 기억이 나고 내가 거기서 involvement, 참여했던 것들이 기억이 난다. 갑작스러운 recall,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한 번 더 정리하면서 다른 예시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Once you have added physically to a map, a drawing or even blank piece of paper. 자, 여기다가 네가 더했다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더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앞에서 맥락적으로 other senses라고 말했으니까 여기서는 그림을 그리는 행위, 즉 tactile한 행위를 말하는 거겠죠. 지도든지 그림이든지 또는 빈 종이에든지 신체적으로 뭔가를 더했으면 you have a greater mental and physical connection with it. 그것과 함께 더 큰 감정적, 제 신체적, 감정적 연결을 받게 됩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in turn 당연히 그 다음으로 helps you to remember, 기억하는 것을 도와주겠죠. 얘랑 연결되고 있는 내용이죠. 뭐뭐 한 것과 같이 just as you write a shopping list. 쇼핑 리스트를 썼는데 but forget to bring it with you. 니랑 가져오는 걸 까먹었어. 그러니까 쓰긴 썼는데 가져오는 걸 까먹은 거야. 그러면 이렇게 썼던 신체적으로 다른 감각을 이용해서 썼던 이 행위가 helps you to recall what you needed. 네가 뭐가 필요했는지를 recall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에서는 어떠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내가 physical하게 쓰는 행위가 어떻게 recall과 involvement를 도와주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앞에 보시면 다른 감각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글을 전체적으로 보시면 내가 다른 감각을 가지고 와서 드로잉을 통해서 다른 감각을 가지고 와서 조금 더 잘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 다음 참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글이었다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